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다소 날카롭게 또 짚어보는 한판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예, 최근 우리 이상민 씨가 그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무대에 서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국제 개그맨? 이른바 북코페에서 박재홍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싹 다 정리했습니다. 아, 그 예. 국제 코미디님 다 정리하고 왔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그 구독자가 최근 글에서 늘고 있군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아, 영어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보석 네. 같은 게스트를 만나볼 텐데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시나요?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게스트. 사선 중진 야, 의원이십니다. 야, 사선. 두 번의 무소속 당선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국민의힘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 메이커, 수도권 위기론을 꺼낸 최초의 남자, 인천 미추홀의 아이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네. 드디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의원님 그 약속이 많으셔갖고 저녁에 모시기 힘들었는데. 예. 저녁에는 거의 다 사람 만나는 저희가 사람만 이 시간대 가장 피크로 달릴 때입니다. 달리는 거라면 살짝 그 알코올. 달릴 그래. 때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건강 관리 하셔야 되니까. 예. 하루는 나 그냥 집에서 집밥 드시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예. 미추홀의 아이돌이라고 저희가 소개했는데 지역구에 주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지역은 뭐 이제 저의 어떤 정치 음. 이 어떤 가장 중요한 근거지니까. 아, 근거지니까. 지역구도 있지만은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회의도 있고 아, 그럼요. 예. 또 상임위도 있고 의원총회도 있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 좀 전에 오기 전까지. 아, 그러셨군요. 의정 활동이 항상 바쁘신데 네. 그 와중에 오늘 특별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애청자 여러분도 또 윤상현 의원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윤상현 의원님, 자,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 순간부터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결정적 순간 MCH 좀비입니다. MCH 좀비. 바이러스 이름도 아니고 항체 이름도 MCH가 아니고. 약간 예. 이게 미추홀. 미추홀입니다. 미추홀이 아, MCH. MCH. 예. MCH. 미추홀. 자, 의원님이 충남 청양 출신. 아버님이 군인이셨군요. 이사 많이 다니셨다면서요? 아, 예.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 육군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공군에 계셨는데 공군. 아버님이 이제 그 군에 오래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에 맨 처음에 어. 아버지 어머님이 첫 신혼 살림을 한 데가 예. 구미입니다. 구미. 금오산. 아. 금오산 아래인데 아하. 그래서 저의 모태는 항상 아하. 금오산이다. 아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는데 음흠. 하여튼 제 기억에 음흠. 초등학교를 3군데나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네. 3군데 다닌 분 계세요? 좀처럼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 초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녔고 아하. 대전. 또 군인 평택에서 가족. 다녔고 군인 가족의 비애. 또 서울에서 다녔고 정말로.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적응 능력을 많이 함양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금방 네. 적응을 합니다. 정치인 한 시간에- DNA, 정치인 DNA가 그때 생겼구나. DNA가 그때 생겨. 아. 또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 예. 뭐냐면은 지역을 잘 아니까 아. 공천할 때 최고 좋다. 제가요 지금까지 공천해가지고 저희 예. 승률이 예. 대단히 높습니다. 아하. 제가 2014년도 730 국회의원 네. 재보궐선거 때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요. 아, 공천 심사. 그때 15개를 했는데 처음에 여론조사하니까 우리가 4개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런데 딱 끝날 때 보니까 11개를 이겼습니다. 와. 11대 4. 아. 11대 4인데 제가 있던 곳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동작 그때 나경원 의원 공천했고요. 대전 하면은 이제 종용기 네. 가스공사 사장 예. 있죠. 또 평택 유이동 의원. 유이동. 그래서 이게 딱 지역을 잘하니까 이 공천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작년에도 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 공천심사위원장 7개 했는데 거기서 또 5개를 이겼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공천의 최고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국민의 있는 내부에서 윤상현. 1위. 1위입니다. 와. 아,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윤상현 저는 의원. 확실하게 내가 이기는 공천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 오. 그래서 공천에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익혔냐? 네. 어렸을 때 어렸을 경험. 때 어렸을 전학을 때. 많이 어렸을 때 다녔을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예. 그 지역에 적응을 잘하고 빨리 캐치를 하고 와.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이게 정치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 어렸을 때 그 유목민 생활이 저한테는 대단히 그러셨군요. 좋았다. 예. 결과적으로 이런 야. 생각을. 그 유목민의 어린 시절. 유머 한번 어린 시절 사진으로 사진을 어렵게 만나보도록 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의 간청으로 하나 보냈는데 네. 저 아버님의 얼굴 어머님 예, 예. 굉장히 잘생긴
아들 한 명과 예. 동생이 계신 거죠. 잘생긴 분이 의원님이시죠? 예, 왼쪽에 좀. 야, 형만한 아우가 없는 거군요. 예. 사진사를 예, 동생을 예, 동생 야박하게 사진사를 또렷하게 쳐다보고 야. 있습니다. 예. 외람된 말이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생기셨네요. 네. 의원님.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좀 똘랑똘랑하게. 아. 예. 이게 이렇게 뭐 좀 똘똘하게 생겼다. 근데 의원님이 네. 또 어렸을 때 공부를 이렇게 잘하셨다. 그 중학교 때는 전교 1등 와. 예. 아유, 근데 수석 맞습니까? 근데 그런 걸 좀 했었는데 그런 사실 좀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부하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그런데 맨 뭐가 처음에는 좋으셨어요, 뭐가? 축구가 좋았어요. 축구. 저는 지금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장도 한 10년 전에 나가서 한번 예. 고배를 마신 적이 고배를 마셨다. 회장 하고 싶었는데. 하는데 대의원 수가 딱 24명이 있어요. 24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축구협회장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좀 바뀌었는데 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네. 그래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보면은 쉬는 시간 10분이 아까워. 그래서 좀 더 그치, 하다 보니까 한 15분 지나요. 예. 지난 다음에 들어가면 야, 너 왜 늦게 왔어? 해서 선생님이 이제 야단 매도 맞죠. 맞고. 네. 그래서 축구를 좋아했다가 어느 날 야, 한 5학년 정도 됐는데 야, 내가 이 축구로 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자.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축구를 시간이 했으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축구 하실 때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포지션이요. 예. 맨 처음에는 네. 맨날 센터포드 하고 스트라이커. 좋은데 하다가 스트라이커. 좀 하다 보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이제 수비로 수비를 하면 이제 악착 같은 게 있으니까 악착같이 가가지고 이제 볼을 잡아내는 거. 그러다가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네. 또 제 나이에 또 열심히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살려면 이제 링커로 7번 이제 뭐 신태용 정도 하는 링커 그 자리를 하고 또 그랬어요. 인천하면 축구 아니겠습니까? 이천수도 이천수도 있죠. 최태욱, 차태욱이 부평고. 부평고입니다. 또 그러니까 태욱이나 천수나 전부 다. 왜냐면 네. 제가 운호고 나왔거든요. 예. 저희 운호고도 축구하는 학교인데 네. 저 고3 때 그 동대문호에서 결승전을 했는데 대통령배 결승전을 했는데 부평고를 만났어요. 와. 부평고가 우승했고 저희가 준우승했는데 울면서 이제 청주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서울대 합격. 와. 그 다음에 조지타운에 가서 조지타운. 정치학 박사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정외과를 나와서 그때 정치학 박사 하신 분들 관심이 많은데 최단기간에 박사 마치셨죠. 와. 제가 왜 그랬냐면요. 3년 반인가? 그렇죠. 3년 반만. 그러니까 정치학 박사 한 6년 걸려요. 이제 제가 경제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과를 나와서 국제정치로 바꿨습니다. 석사로. 예. 또 박사는 이제 정치학으로 가는데 저희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근데 가야 이제 석사 장교. 그걸 갔는데 석사 장교는 맨날 그래 저보고 하루 갔다 왔다고. 하루 갔다 온 게 아니라 석사 장교는 6개월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 소위를 딱 그 인관을 시키고 바로 또 뗍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그랬었죠. 이루로 하는데 뭐 예. 조국이나 뭐 김남도 교수나 이분들이 전부 이제 석사 장교 출신인데 혜택을 받았던 분들. 이제 그때 근데 제가 이제 군사 훈련도 잘했습니다. 1등. 그래서 3등 했습니다. 3등. 해가지고 이제 교육사령관상도 타고 그렇게 잘하셨네. 했는데 그거 어려워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도 갔다 오고 네. 또 뭐 국내에 있다 보니까 뭐 사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몇 년을 또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한 3년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가서 야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가요 2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이병주 선생입니다. 이병주. 예. 소설가 있으시죠. 이병주 선생을 찾아갔어요. 이병주 선생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한 석사를 마치고 3년 동안 놀다가 다시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한번 석사를 미국에서 했으니까 제가 불어를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불어 가가지고 불란서에 한번 가서 해보고 또 중국 거를 공부하니까 중국에 가서 한번 또 해보고 이렇게 석사를 따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박사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석사를 여러 개 따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 석사 여러 개 따라. 그런데 김경원 대사라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옛날 외교관. 그 외교관.
김경원 대사가 이제 윌리엄스 칼리지 나오고 하버드 박사인데 맞아요. 김경원 대사를 만났던 김경원 대사 하신 말씀이 네. 야 무슨 소리냐 박사를 해야지. 박사는 예.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다 딱 규정하는 자격증이다.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자격증이다. 그래서 맞다. 일단 박사부터 따자. 자격증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자. 예. 그 다음에 딴 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조지 워싱턴을 갔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제가 경제과를 나와서 정치학과니까 제 친구들이 네. 전부 다 저기 야 상현아 나 박사 땄다. 어. 경제학 박사를 다 딴 거예요 벌써. 예. 경제학 박사는 4년이면 따거든. 4년을 따고 음. 또 군대를 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땄다. 그래 나 빨리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학기에 3과목인데 전 5과목을 들었어요. 오. 5과목 들으니까 학차이 불러가지고 너 왜 5과목 해? 네. 너 이거 그래서 제가 조지타운 때 성적을 갖다 5과목 올레이를 갖다 드렸어요. 그때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빨리빨리 단기간에 맞췄습니다. 수제. 예. 아니 수제가 아니라 그거는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 노력의 결과. 노력의 노력이지 수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박지원 빨리 앵커님도 맞췄습니다.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영어를 잘하셨네 우리 의원님이. 그죠? 영어는요. 예. 처음에는요 네. 영어를 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처음에 지금 영어 무슨- 잘했는데 예.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네. 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5-6명 학생들 데리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분이. 그래서 ABCD를 6학년 끝나고 방학 때 공부를 한 거예요. ABCD. 그래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어. 근데 Monday, Tuesday, Wednesday 하는데 야, 토요일은 또 왜 Saturday가 뭐 Saturday라고 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혼자서 연습하고 막 따라했어. 예. 근데 영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를 레슨 1부터 레슨 24까지, 네. 24까지 있으면 짱거리 외웠어. 교과서 하나를. 네. 암기로. 그랬더니 아주 쉬워 영어가. 쉬웠구나. 그런데 영어. 고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네. 영어가 되게 쉬웠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본고사 원래 네. 있어가지고 본고사를 가기 위해서 음. 어느 과외 선생님을 찾아갔어. 과외도 받으셨네. 과외 선생님 예, 찾아갔는데 예. 6개월 딱 있었어. 근데 예. 여기 한 클래스에 10명씩 한 10개 클래스가 있는데 예. 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선생님 그래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석은 내가 가르치는 중에 나온다. 딱 찍으면 정말 서울대 수석이 나와요. 예. 그런 분인데 제가 6개월 동안 갔는데 얼마나 이 철저하게 시키느냐 따라가질 못해요. 보통 저희들끼리 시험을 보면은 네. 저는 85점, 90점 맞는데 보통이 20점이에요 평균. 어. 근데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두라고 그래. 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어떤 걸 했냐면은 정말로 지금도 모르는 단어. 예를 들어서 염증이라는 거 있죠. 염증. 염증. 미국 가서 염증이라는 걸 그때 그러니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관지염 하면 bronchitis, 위염하면 gastritis, 아. 뭐 대장염 colitis, 예. 뭐 관절염 하면 arthritis 뭐 아. 이런 걸 공부를 시켜. 예. 맞습니까? 예, 아, 지역이 네, 나와요. 이런 걸 예, 공부시켜. 예, 그러면 예. 늑막염이 뭐지? 하면 혼자서 또 늑막염. 공부해. 플루러시. 아. 이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지지하다 하면 우리는 support라는 말, prop up, 뭐 throw a support behind, 뭐 bolster,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거를 수거를 한 10개를 외우게. 그래서 열심히 따라했더니 넌 됐어. 그만하는 거야.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6개월 만에 충족됐다. 너는 딱 끝났다 여기서. 아하. 합격이다. 그래서 학교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 야 상현아 이거 맞니 내 표현이? 예. 맞아요 선생님. 그 정도로 영어를 좋아했는데 요거는 약간 교권 회복이 교권 회복이 미국 중요해서. 가서 느낀 거는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미국 가서 느낀 거는 네. 내가 정말로 영어를 못하는구나. 미국 가서는요. 실용 영어. 너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 너무 영어를 못해. 그래서 하루에 막 1시간 반씩 워싱턴 포스트 공부를 했어. 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안에 최고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최고로 왔다가 한국에 97년 온 다음부터 영어를 안 했어. 그래서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도 외국 가가지고 영어 하는 게 가장 힘들어. 최근에도 외국 갔다 왔는데 영어로 해야 돼. 예. 옛날에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느꼈어. 영어는 노력이고 훈련이고 기술이라는 거, 습관이라는 거. 그래서 영어에 겸손해졌어요. 영어에 겸손해. 지금 댓글로 겸손해지는 아이엠 럭키님이 공부가 의원님 재밌으시다니요 놀랍다. 오셀로우님은
하태경 의원이 똑똑하다고 인정한 두 사람. 와. 한 명은 이준석이었고 한 명은 윤상현 의원이다. 아. 야, 이 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얘기해. 우리 가슴. 하태경 의원이 몰라. 저는 가슴 있는 남자인데. 가슴 있는 남자인데. 좌파 출신이라. 예예예. 아. 이 가슴 있는 사람인데 솔직히.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네. 밖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제가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가슴 가슴 있는 아, 남자. 가슴. 가슴 있는 남자입니다. 진심 있는 남자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 의원님이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 특보로 입문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발을 들이잡은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2000년과 2002년 공천 탈락. 아, 예. 17대 때 탈락, 인천 남구 탈락. 출마 낙선. 낙선. 3번 연속 탈락. 예. 그러다 18대 총선 때 인천 남구 을에 당선됩니다. 그때 저는요. 어떻게 나오신- 예. 많은 분들이 공천 탈락을 지금까지 4번 했다. 야. 또 사선이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또 낙선했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 공천 탈락 4번 했습니다. 네. 근데 2000년에 이제 뭐 386 네. 이제 뭐 바람 불 때 뭐 이제 원희룡 고진아 뭐 오세훈 뭐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5인방만데 그 중에 하나였고 아. 개인적인 이유로 안 됐고 또 아하. 2년 후에 하나회 갔는데 또 1등했어 공천 13명 중에. 그런데 3등을 공천을 주는 거예요. 3등을요? 아, 정책인 이유로. 아. 근데 3등이 저보다 여론조사 모든 게 다 낮았어. 예. 그런데 그걸 3등을 줘. 근데 제가 딱 생각난 게 뭐냐. 야, 그 사람은 열심히 도와주자. 아. 나는 하나만이 아니. 이왕 정치할 걸 크게 가자. 그래서 음. 그분을 열심히 도와줬어. 서포터로. 서포트 해줬어. 네. 그랬더니 이해창 총재께서 감동. 저를 막 감동받으신 거예요. 어허. 이 그래가지고 이 그분의 이제 공천받은 분의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구당 개편대회라는 게 거기서 열심히 네. 도와줬는데 저를 이렇게 세우셔. 어. 우리 윤상현 박사가 이래 아주 그다음에 저를 청년 특보를 시켰어요. 와. 그게 이제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는 계기가 예. 됐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공천은 쟁취하는 거구나. 쟁취. 쟁취. 아. 공천은 쟁취하는 거지. 1등도 그냥 정치적 이유는 달려버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쟁취를 해야 된다. 아. 인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정치라는 게 하나 지역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정치를 해야 돼. 아. 요걸 익혔어요. 근데 아. 이제 당에서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예. 1등인데 해주니까 2002년도 우리가 대선에 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에 진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서청원 대표님인데 최병일 대표 체제로 갔어. 예. 네. 그런데 2003년도 여름에요. 예. 독수리 오영재 아시죠? 독수리 형제. 이부영 의원, 김영춘 의원, 뭐 김부겸. 김부겸 의원이 전부 탈당하는 거야. 아하. 그 당시 예, 한나라당에서. 맞아요. 네. 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 오는 탈당하자. 거예요. 너 탈당하자. 빨리 들어가라. 아. 네가 들어가라 5개. 당에서 저한테 아, 미안하니까 당에서. 아. 그동안에 미안하니까 빨리 지구당에 저기서 음. 광진의 김영춘 의원 탈당 안 돼 들어가라. 예. 아닙니다. 저는 인천을 가겠습니다. 왜 누가 인천이었습니까? 인천이냐? 왜 인천이냐? 예. 인천은 간 이유는요. 예. 인천 인천에 이제 상륙작전. 학연이나 뭐 맨 인천 처음.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네. 학연이나 뭐 혈연이나 뭐 이제 지연 네. 물론 지연이라고 하면은 이제 충청도 분들이 많은데 학연 혈연 지연이 없는데 네. 뭘 느꼈냐면은 야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천을 뉴욕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죠. 아, 공약으로 아. 이렇게. 뉴욕 같은 도시 뉴욕 인천을 같이. 만들겠다. 네. 근데 인천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 분들이 12분이셨는데 이렇게 봤어. 몇 면을. 근데 외국 그렇게 물 먹은 사람이 없어요. 유학파가 없다. 노 유학파. 딱 이거다. 예.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비전. 일하는 게 중요하다. 아. 또 인천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개방성, 음. 또 다양성, 그렇죠. 국제성의 도시고 예. 이제 인천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천의 어르신이 우리 지용택 이사장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예. 그분이 그러죠. 해불양수. 해불양수. 바다는 음. 물을 가리지 않는다. 인천의 발전에서는 누구야? 와.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히딩크 같은 사람도 와서 우리가 영입해서 쓰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이다 해서 맨 땅에 헤딩하듯 들어왔습니다. 그게 와. 2003년도인데 그랬더니 또 들어가니까 경선을 치르라고 그럽니다. 아. 쉬운 게 경선. 없어. 쉬운 게 없어. 왜 경선해서 어떻게 했냐? 경선 치르고 아. 또 선거 나갔다가 이제 또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 낙선에 4번 탈락에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선
중진의 네. 윤상현 의원이 만들어지게 네. 됩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의 인생의 두 번째 결정적 순간 볼까요? 두 번째 순간입니다. 네. 대통령을 누나라 부르는 남자입니다. 그 의원님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전 야.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경선 공보단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놀라웠던 게 당시 국회의원이셨는데 대통령 특사와 정무특보를 같이 역임을 하셨어요. 친박 원탑 원탑. 예. 맞습니까? 어떤 원탑. 계기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저는요. 예. 친박하지만 저의 친박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아, 대통령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예. 존경합니다. 예. 그분의 어떤 리더십, 예. 네. 그분의 삶, 또 우리 경제 발전 네. 등등등 그분을 이제 존경을 하는데 음. 사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분보다는 박지만 회장하고 친합니다. 그 남동생 그죠? 아들 우리 박정희 지만희 형님하고 예. 이제 그분이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우연히 네. 알게 돼서 그분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박지만 씨와 네, 인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네. 박근혜 대표 시절에 음. 이제 그 대표님을 보좌하는 음. 뒤에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음. 교수님들. 음. 아 윤상현이 좀 그거 하라고. 음.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그 대표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특히 2002년도 예. 하남에서 딱 그 공천 1등이었는데 음. 3등이 됐고. 가져가니까 저를 부르셨어요.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삼동에 그 어느 호텔 일식당으로 불러가지고 일식당 중식당 아니고 일식당. 일식당에서 예.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아.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원외위원장이면서도 네. 한 3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호. 보고를 드려. 그럼 A4 용지에다가요. 어. 빼고 그러면 대표님, 아이고 우리 윤 박사는 오늘도 또 빼곡하게 써왔네. 이러면서 보셔. 근데 내가 열심히 30분 동안 또 보고를 드려. 성대모사 하시는 의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박근혜 그래가지고 대통령. 제 건데 성대.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네. 뺏겼습니다. 그분이 그것이 되게 열심히 하고 어. 그때 이제 2007년도 MB 이제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이 있었어요. 네. 그때 지구당이 12개인데요. 지구당 위원장 중에 박근혜 후보를 지원한 사람 딱 3명이었어. 예. 3명이었어. 누굽니까? 그때 이경재 전 의원, 아. 이상건 전 의원 예. 3명인데 우리가 경선에서 40몇 표 차로 이겼어. 어. 이기니까 저보고 야, 윤 박사 기적을 만들었다고. 기적. 그걸 못 잊어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 하면 이제 열심히 하는 그 스타일. 열심히 그리고 또 한다? 하면 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요. 아, 진짜요? 저는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뭐 재구 뭐 얘기 안 하고 가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충심으로. 충심을 저는 진정성. 제가 요새도 뭐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충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래서 눈치 안 봅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실제로 누나라고 부르신 건 맞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지만희 형님 관계에서 큰 의미를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는 이런 밝힌다. 공개석상에서 네. 이제 누나 이분은 예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분이라 예를 그런 걸 중요- 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사석에서 이제 박지만 회장 친구분은 큰눈이 합니다. 아. 저는 이제 대표님이라고 그러고. 예. 근데 이제 한 번은 예. 저하고 한번 이렇게 말다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공보단장 시절에 박근혜 대표와 대표님하고 제가 공보단장인데 뭘 하라고 했는데 보안이 누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보안 누설한 적이 없거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어. 저를 믿어주십시오. 근데 누가 누설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대표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대표님을 지만형 관계에서 큰 눈이 모시면서 어떻게든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막 그래서 그때 삼자대 간장에서 큰 누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누님 저 왔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 뭐 가볍게 뭐 누나 이런 건 아니네요. 네. 그랬군요. 자, 박 전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박근혜입니다. 그 정말 저의 레이저 눈빛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유일한 분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근데 왜 대구는 안 옵니까? 대구 왜 안 가십니까? 오십시오. 제가요 작년에 예. 한 번 통화했고요. 통화하셨어요. 한번 통화했고. 예. 근데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네. 만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그 변호사 한 분을 통해야 돼. 변호사. 유모 씨. 야, 유모 변호사인데 씨. 예. 사실 네. 그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사. 통해서만 되니까 이제 솔직히 이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야. 최근에 우리 친박 핵심이라고 불렸던 분들 한 번도 뵐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네요. 못 그래서 그래서 못 뵙고 이제 만나신 분은 이제 좀 연세 지극하시고 옛날 뭐 이제 실장님들, 예. 네, 수석님들 이런 분들만 몇 번 뵈셨지. 정치 쪽에 있는 분은 한 번도 안 만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 이제 보면 오늘 방송도 굉장히 솔직하게 네. 소통하게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 의원님이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국회 왔을 때도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신다거나 네. 또 박 대통령 응답을 할 때 당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네. 의원님 손으로 살짝 미는 이런 사진도 예, 예. 있거든요. 와. 이 사진 잠깐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의원님은 대통령에서 막 이제 직진하고 있는데 예. 정진석 사무총장이 진짜 하면서 이제 아유 좀 나도 좀 얘기하자 상현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예.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진석 의원이. 정석 의원이 그때 이제 국회지가 할 텐데 예. 근데 시정연설하러 오셨을 때.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때 아. 원내석 부대표 네. 또 사무총장 했는데 에너지가 넘치시네. 저는 일하면은 보통 눈만 뜨면 들어옵니다. 국회를. 예를 들어서 눈을 떠서 3시 반이면 3시 반에 나와버립니다. 아 그래요? 새벽 3시 반에.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에이 이거 거짓말. 정말로 진짜로?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정현 의원이 문자가 온 게 있어요. 이정현 의원이. 이정현 수석 이제 나오셨어요 이정현 의원. 이정현 수석이 이제 야. 대통령인데 이분은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형 이거야.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 형 무슨 소리야? 나 국회야. 국회 나왔어. 그때가 3시 반인 적도 있고요. 예. 평균 5, 6시에 나옵니다. 그 보좌관들이 정말 싫어하시겠네요. 의원님. 싫어하죠.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정말로. 악몽이네요. 무진장 일벌레거든요. 그러면은 뭘 그러시지 마세요, 하냐면은 의원님. 밖에 계시나? 제가 보좌관들? 일을 하면은 예. 진짜 철통같이 일합니다. 철통같이 수비가 아니라 철통같이? 철통같이 일하는데 예. 야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신문을 읽습니다. 새벽 3시 반에? 3시 반부터 와. 신문을 읽으면은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네. 정독을 합니다. 한 야. 5. 보좌관 퇴근 언제입니까? 그러면 보좌관 퇴근 언제예요? 언제가? 보좌관들 퇴근은 퇴근을 언제 아니 근데 합니까? 그때는 보좌관들 안 안 하는데, 나오고요. 안 하는데, 보좌관은 안 안 나오고 하는데. 저 네. 혼자서 혼자서 신문을 하고 묵상. 신문 읽고 신문 묵상 2시간.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그 신문 읽고 뭐 전략 짜내고 9시에 스피커를 잡지 않습니까? 네. 그때 메시지를 어떤 거를 던질까 그걸 최고의 연구를 회의에서 합니다. 최고의 회의. 뭐 이런 근데 거에서. 이제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계기는 뭐냐면은 네. 이제 그 메시지의 어떤 방향이 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 만들고 그걸 반드시 밤에 피드백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꼭 그런 됩니다. 그 시키면 그건 꼭 윤상현 의원한테만 시키라고 딴 거 하지 마라. 항상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이 옵니다. 전달이 오고 그걸 또 수행을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실장님이나 수석님들이 그런 거야. 대통령께서 치아를 해준다고 그런다고. 치아.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명예박사 땄거든요. 그러면 수석한테서 꼭 가지고 윤상현 의원 해주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한 번은 이분이 지방 나들 가는데 딱 저희 지역에 저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예. 비서관이 전화해서 내일 대통령께서 인천 가는데 시장을 가고 그러면 야 우리 비서관 보고 나는 바쁘다. 나는 바쁘니까 오시지 마시고. 예.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을 딱 해서 와.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산다. 박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대통령의 분신이 돼서 뛰어야 되겠다. 저 이꼴 완전히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분신같이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화했군요. 그게 일체화 돼가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자연스러운 모습 쫓아가서 얘기하고 또 저 여기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제 옆에 김희정 예. 그 전 예.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고 나가실 때 그 네. 통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안쪽에 있으면은요 네.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악수하기가. 그랬더니 이분이 막 손을 흔드는데 그게 안 들려. 가지고 내가 김희정 의원 보고 안 돼가지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대통령 여기 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찰칵 그게. 그거를 어느 종편에서 예. 그거를 풍자적으로 누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김희정 의원을 위해서 해주신 건데. 김희정 의원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큰 누님으로 네. 생각하고 또 지만이 형하고 저하고 음. 그분하고 워낙 정말로 의리 관계고 그 속에서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사실 친이계 분들하고 친했습니다. 옛날 이상덕 전 음. 국회부의장, 이지호 예. 우리 장관님하고 친하는데 음. 옛날 2007년대 음. 야 윤 박사 너 우리 쪽에 와 우리 쪽에 너 내가 다 해줄게 그랬어. 성대묘사 좀 다시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번 좀 나오셨어요. 해주시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영입이 안 되셨군요. 그런데 예.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 지만이하고 이런 특수 관계입니다. 저는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의리, 어. 의리.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 넌 거기 가서 해라. 음. 이러셨습니다. 의리의 윤상현. 네. 근데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된 것도 유명합니다. 예.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 공천학살 논란, 녹취록 얘기도 안 예, 할 예. 수가 없는데 아. 네. 여기 이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네. 또 비방했다. 뭐 이런 예, 예, 녹취록이 예. 공개돼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당시 예. 이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진도 저희가 사진. 준비했어요. 우리 윤상현 의원님. 아. 근데 그게요. 예. 사실 저는 예. 박근혜 이꼴 윤상현. 박근혜는 윤상현이었다. 그거 예. 심정을 띄었습니다. 그게 아. 2016년 2월인데 예. 네. 어느 날 딱 아침에 조간신문 읽는데 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에. 그날 공천에 이제 저는 단수 공천이니까 후보 면접을 가는 날인데 음. 그 정도원 의원이 이제 그 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거기 음. 김무성 대표의 전원 형식으로 아하. 청와대에서 40명의 이제 공천 아하. 살생부 명단을 아하. 이제 줬다. 친이계에서. 친이계.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청와대에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아하. 친박 핵심이 아하. 김무성 대표한테 아하. 살생부 명단 40명을 줘서 좋다.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다. 아하. 이 얘기를 정도원 의원이 듣고 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딱 직감적으로 야 저는 박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두 분 관계를 아는데 예. 그 정도라면 이제 엄청난 신뢰 관계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음.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또 이간질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낮에 그 공천 심사를 받고 네. 딱 나왔는데 그걸 물어봐.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음.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야. 토요일 오면은 사람이 많이 찾아옵니다. 서울에서 찾아오고 목사는 또 일정이 많으니까 그치. 저녁 일정을 뭐 한 4-5개 띱니다. 네. 아. 그러면 뭐 저는 이제 그 브레이크 없는 탱크 같이 또 달릴 땐 달리거든요. 예. 야. 축구 좋아하셨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 했는데 딱 한 9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아, 표현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서울에서 온 손님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네. 그걸 성토하는 거야. 아. 저하고 친한지. 음. 그래서 둘이서 맞장구 치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막 삼자에서 이제 제 사무실 둘이 얘기한 거를 예. 옆에 손님으로 와 있던 분이 그걸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해놔. 아. 저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결국 통신 비밀 누설. 무에 의해서 감옥을 갔어요. 예. 아. 그게 이제 삼자 통화를 일종의 도청한 거야. 예. 도청해서 이제 이게 탈로가는데 아.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분의 입장을 해서 이제 잘 해서 이제 원래는 1년 맞았다가 네. 이제 좀 일찍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때 그게 터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게 2월 말인데 3월 며칠 날 그게 딱 나오더라고. 딱 보니까 이거 나 같은데. 나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라고 채널 A 예. 기자한테. 뉴스에서 나왔는데 딱 이제 본인 접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딱 제가 이제 신을 했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찾아간 겁니다 우리. 장성철 사진. 보좌관. 예. 장성철 보좌관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좀 들어가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 네? 오른쪽이 장성철. 장성철 보좌관한테 평론가죠. 드려야 되겠다 예. 했더니 안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 예. 무슨 얘기한 겁니까 저거? 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밀축하는 게 안 오붓해요. 된다. 신랑이 한 거예요. 안 네.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또 김무성 대표 그 여의도 자택을 찾아가서 네. 너 왜 안 넣어? 그러더라고. 이분이 이제 통이 크세요. 제가 그분 무대 좋아해요. 김무성 대장.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술 한잔 먹고 그 사석에서 통화한 거 누가 들었습니다. 야
너 그게 어떻게 된지 아냐? 그래. 그걸 가르쳐 주셔. 정황을. 저는 몰랐어. 아. 그때 알았어. 어떻게 너게 때까지 그때 알고. 야 친박대 이름도 네가 하는 거 틀려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해가 풀린 거죠? 오해는 진짜 푼 게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이제 제가 2016년 무속 살아오고 2017년 네.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예. 야 이거 큰일 났어.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2018년도 9월인가요? 오래 걸렸는데요? 아니 바로 안 그러니까 이제 풀렸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겉으로는 하다가 네. 거듭을 하다가 17년 가량 제가 반문연대를 추천을 합니다. 반문연대. 예.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인데. 용어인데 반문연대다. 음. 우리가 합쳐야 된다. 음. 그게 아마 2018년도 겁니다. 18년 가을인가 9월인가 반문연대를 뭉쳐야 된다. 했더니 네. 김무성 대표 화답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만났어. 형님, 저는 박근혜 꼴 저 대통령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완장 차듯이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때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알고 했습니다. 음흠. 야, 넌 괜찮아. 진짜 문제는 누구야. 내가 어.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 아, 넌 괜찮아. 그분의 상대는 따로 있었군요. 따로 궁금하다. 있었어. 그래서 진짜 문제는 두 명. 진짜 문제는 두 명. 명이야. 그래서 아. 야, 그래서 우리 둘이서 만약 형님들 둘이서 폭탄주 한 7-8만 우리 뭉치고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친박 비박 이거 하고 예. 탄핵 찬반 했던 거야. 한 대 모여야 됩니다. 맞다. 가자. 음. 가지고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 오수의 예를 들어서 조갑재 선생, 예. 정기재 선생, 예. 또 그 당시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인 정광 목사 이분들하고 이렇게 해합을 했습니다. 그 친박에 저하고 홍문종이요. 저쪽에 이제 김무성 또 권성동이요. 아하. 네이스만도 이 문제를 풀자. 음.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를 하자. 고해성사를 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네. 국민들한테 우리가 인정받자. 인정받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를 막자. 막는 게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했는데 이제 다 의견했는데 홍문정이 안 된다. 탄핵부터 사과해라. 탄핵. 기억나네요. 예, 홍문정. 거기서 이제 이게 안 됐습니다. 엇갈렸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아주 이렇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했고요. 음흠. 요새는 우리 장성철 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은 하고는 오해가 풀렸습니까? 장성철? 예. 장성철 보좌관이 풀은 그건 뭐 오해라고 할 것도 없고 장성철 보좌관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 김무성 대표한테 자기가 이런 진언을 많이 했대. 윤상현 의원을 옆에 둬야 된다고. 윤상현 의원이 옆에 있어야 이게 당 큰 지략가다. 했는데 사실 제가 이 2014년 730 재보궐에 네. 이제 11대 4로 이겼습니다. 음. 그 바로 2주 전에 김무성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지역구 때문에 던지고 왔는데 네. 사실 청와대에서는 저를 계속 시켜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았어.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제가 6개월 더 했어요. 그래서 두 분 관계를 제가 한번 딱 다시 그거 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예. 그게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제가 그때 김무성 대표 밑에 있었으면 두 분 관계를 탁 해서 참 김무성 대표 보면 안타까운 면이면 그 당시에 대권 후보 13개월 연속으로 1등 후보였어요. 근데 저번에 꽃을 못 피우신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감정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제가 했고 이거를 물꼬를 틀려고 그분하고 했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웠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얘기를 장성철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얘기처럼. 아유, 우리 뭐 윤상현 재밌습니까? 밤새워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김무성 전 대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한판 열전 나와줘서 고맙대. 상현아 사석에서 뭔 말을 못하겠나? 내 이해한대. 비슷합니까? 비슷해. 괜찮았어. 근데 이거 안 가져와 주셨어요. 마스크. 네. 의원님이 열심히 보시네. 요 마스크 무성 대장직에서 무성 대장. 찍게 되셔가지고. 예. 자, 우리 윤상현 의원님 뵙고 있는데요. 자, 윤상현 의원님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을 구하라. 구해야 됩니까? 수도권을 구하라. 최근 의원님은 이제 수도권 위기론,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다.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대표 후보들이 승부처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유일하게 호응하신 분은 안철수 의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위기론이
실제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피부로. 당연하죠. 음. 당연합니다. 음. 오늘도 상임위를 하다가 안철수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 제가 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거 얘기하면 맞다고. 분당도 심상치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의원님과 제 생각이 같아서 그런가 전당대회 때 참혹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수도권 정말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비슷하네. 그렇습니까? 정말 비슷하네. 뿌듯합니다. 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옆에 앉아가지고 네. 했는데 어제 제가 우리 현장에서 느꼈던 여론을 전하고 예. 했더니 분당도 그래요. 분당도 위험합니다. 분당도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 위기 제가 저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낀 게 위기인데 위기임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게 위기의 진짜 불감. 불감이 진짜 큰 위기인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얘기합니다. 당 여론조사.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수도권에 이기는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네, 여론조사 나오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음. 일시적인 현상. 이재명 대표의 이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문제, 뭐 또 김남국, 또 뭐 친명명 이런 것 때문이지 현장 여론조사는 다르다. 아하. 한번 체감을 해봐라. 아하. 그래서 제가 수도권 위원장 포함을 해서 전체 연석 K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근데 여론조사에서 진짜 보여야 될 게 뭐냐면요. 어느 당을 찍을 게 더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아하. 지금이 아니라 어느 당을 찍을 거냐 보면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당 찍을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를 계속 서포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본 거는요. 11%가량 10% 이상 민당이 앞섭니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 이런 거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 3지대. 3지대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3지대가 성공해선 인물들 또 바람 또 조직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나 총선 때 수도권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3지대가. 3지대가. 지금은 모릅니다. 금태섭 그러면 의원의 예를 3지대. 들어서 그런 분들이 당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공천 탈락자가 그걸로 가죠. 만약에 안 되더라도 3지대가 의석수는 몇 석을 못 건지더라도 양당 수도권에서 양당 싸움이 1000표, 1500표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어느 당 표를 가져가냐? 국민의힘 표를 뺏어간다. 3지대로 가실 분은 그래서 국민의힘 찍을 분들이 3지대로 간다? 예. 중도층에서 이게 제 3지대가 균열이 일어나네요. 3지대가 딱 깃발을 들면요. 어느 당 표를 많이 뺏어가요? 국민의힘 지지표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영남권, 강원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3지대 후보가 나와봤자 그거 미미하게 그래서 엄청난 표차가 나니까. 근데 수도권은 양당 후보의 표차가 안 나는 가운데 이분들이 우리 표를 뺏어간다. 실례로요. 2016년도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공했죠? 예.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몇 석을 간지 아세요? 25석. 그렇죠. 25석을 얻었는데 수도권에서 몇 석 얻는지 딱 서울에서만 2석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2석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때 누가 수도권의 다수당이었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82석을 얻었고요. 새누리당 35개. 결국 민당 지지층들의 이 어떤 결속. 충성도, 예. 결집도가 엄청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가져간다. 그래서 그거를 잘 봐라. 그럼 어떻게 됐냐? 저 같은 게 우리가 제3지대도 같이 엮어낼 빅텐트 변화와 혁신 뭔가 제3지대가 기꺼이 들어오고 싶은 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원팀을 만들자는 겁니다. 원팀 그래야 이긴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은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나와서 수도권 위기는 돌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의원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인물의 문제가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당의 기조, 예. 국정 기조의 문제입니다. 국정 기조. 당과
국정 기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주 연찬에 오셔가지고 이념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념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이끌다 보면은 정말로 어디가 문제인 것을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이라는 데 보십시오. 100만의 조직 아닙니까? 작년 8.15 그 격려사 어디서 보낸지 격려사를 홈페이지에 제가 이거를 계속 문제 삼았는데 홈페이지에 그 조선직업중앙총 동맹이라는 데서 보낸 그 연대사를 딱 실어 놓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 북한이 주장한 거 똑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야, 이게 정말로 이 반국가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선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총선 승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념의 중요성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념적으로 너무 우리하고는 다른 방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근간을 바로 잡아야 대통령의 어떤 충정, 신념을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나 그것도 어떤 방법이나 시기나 조정할 문제다. 지금은 민생, 경제 이런 쪽으로 오야 할 타임입니다. 민생과 경제, 변화, 혁신. 그래서 당의 기조, 그러니까 어느 누가 들어오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중요한 것은 당의 기조. 당의 기조는 뭐냐?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해야 반국가 세력을 퇴출시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럼 반국가 세력의 사람을 퇴출시키게 해서 근데 반국가 세력 누굽니까? 아까 저도 노조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반국가 세력 누구예요? 반국가 세력 예를 들어서 하면은 예. 모르겠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저도 잘 네, 잘 모르시겠어요. 그 박사님도 모르시는데. 반국가 세력 하면은 저는 이제 민노총에서 북한하고 연계되고 막 조총련 연계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고 막 가짜 유언비어 날파하고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퇴출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다. 총선 총선 승리에서 승리다. 해야 되는 우리는 변화 혁신이고 그거는 아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고 이념을 위해서 정말 1 더하기 1 어떻게 10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정말 싸우자고 하는데 야, 참 아니 그 윤 의원님께서 신윤핵관이라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그러더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주장하십니까?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지금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나 참. 아니, 인정을 하셨는데 이제 우선순위 야, 근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예. 야, 이상민 크리에이터 대단하십니다. 정말 똑같네요. 그렇습니까? 정말 똑같아. 가장 맞장구를 쳐주신 분이 야, 의원님.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그래가지고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총선 승리, 우리는 총선을 많이 치러보잖아요. 그 국민의힘 이긴 적이요. 아마 2008년하고 96년 두 번. 그래요? 심지어 박근혜 저분이 비대위원장 때 예. 2012년입니다. 우리가 과반을 넘겨 152석. 와. 152석인데 수도권에서 몇 석 얻는지 아세요? 43석 얻었습니다. 43석. 수도권에 그때 민당이 60몇 석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기고 중도를 펴려가지고 젊은 층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정치는 인식의 게임입니다. 인식의 게임. 정치는 인식의 게임인데 수도권 중도 또 젊은 분들이 지금 이 국정 기조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여지느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민생이나 경제가 받아들일 거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갈 문제다. 차근차근 해나갈 문제고 정말 이게 이념을 가지고 바로 세우는 게 가장 대통령 말씀 맞다. 그러나 일단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님 가장 똑똑하다고 극찬했던 하태경 의원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태경? 가장 똑똑한 자기가 만난 가장 똑똑한 두 사람, 한 명은 이준석, 한 명은 우리 윤상현 의원님. 예. 자,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도 홍범도 총선이 되면 홍범도 선거가 되면 우리 국빈 망한다. 부산도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세요?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전 문제. 사실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가져온 게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가져온 2018년에 항일 투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그분이 독립기념관이나 그쪽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옮긴다 아닌다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도움이 안 된다. 안 됩니다. 음. 결국 이런 문제를 막 공개적으로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장소가 부적절한 거 처음에 가져왔을 때 부적절한 거는 맞는데 이게 막 그 문제화되고 이슈화되고. 문제화되고 이슈화되면 될수록 어허. 우리한테는 불리합니다. 제가 그랬죠. 정치 인식의 게임. 아무리 이념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운 건 중요하지만은 일반 그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중도 중도. 용상은 그거를 그렇게 크게 갖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하. 근데 의원님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그 주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에 있는 분들도 예. 당에 있는 분들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예. 근데 용산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용산에다가 비서실장에서 총선 승리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타이밍과 방법과 이런 거를 조율을 해 나가고 너무 빨리 끝냈다 이거를. 또 총선 전에 너무 빨리 끝냈다 이 홍보문화나 이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게 지금 이슈화되게 아니라 민생과 경제가 경제가 돼야 되는데. 민생과 경제와 변화 혁신이 오야 할 타이밍에 이거는 계속해야 가야 할 문제고 오히려 이 문제 이슈화가 아니라 다른 문제 이슈화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홍범도 그 장군의 흉상은 그게 이슈 안 되는 면에 있어서 글로 또 이렇게 독립경영을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는 가능하신가요? 통화는 하죠. 예전에 통화 자주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안 받으세요? 아니 받았습니다. 저는요 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세요? 그럼요. 그 의원님 바로 진언을 하시면 제가 진언하는데요. 이제 이건 만나서 해야 될 문제지. 만나서. 제가 막 전화상으로 진언도 많이 했습니다. 진언도 많이 했는데 사실 대통령은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전화 통화하면 가장 쉽게 통하는 분. 그래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쉽게 안 됐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뭐 메시지 내주면 딱딱딱. 그래서 어디 잘 다녀오십시오 딱 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탁탁탁 이게 바로바로 되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니 이거 오늘부로 안 받겠습니다. 이거 시원찮네요 이거. 아니 김 실장 신윤회관 아니라 전윤회관으로 적어놔. 참 이거. 전윤회관, 신윤회관. 우리 대통령께서 화통합니다. 화통하다. 화통합니다. 아주 성격 좋고 화통하고 저하고도 이제 케미가 잘 맞습니다. 뭘로 잘 맞는지 아시죠? 복탄주. 이제 잘 맞는데 그래서 저분의 어떤 강한 신념이거든요. 신념이 중요합니다. 신념이 중요한데 저거를 어떻게 하는 전략적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막 암덩어리 두세 개가 있다 발언하자. 또 이철규 사무총장이 승선 불가론 또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를 발언 대상이 또 의원님. 근데 이제 그 이철규 그 윤회관이 있잖아. 입장에서는 같은 건데 어떻게 제가 저러나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잘못 와전이 됐습니다. 저는 와전됐어요. 제가 이제 그 뭐 나가서 한 얘기 우리 당에 이제 암 이런 게 두세 개. 그게 두세 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특정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당의 체질, 흐름의 개선. 첫째 우리는 뺄셈 정치하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은 뺄셈 정치 때문 아닙니까? 저는 뺄셈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어떻게든 원팀 플러스 정치, 덧셈 정치하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이익 집단화 경향이 강해지느냐? 우리 당이 왜 좀 더 이념 정당이 되고 좀 더 의리 집단이 안 되느냐? 또 셋째, 왜 우리는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굴림 알아들으냐? 굴림이 아니라 서비스를 우리가 정말 봉사하는 이 세 가지를 깨기 위해서 제가 던졌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우리의 흐름을 바꾸자. 이게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가진 대목이고 그걸 암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이제 문자로 막 당원들이 이제 우리도 가끔 이제 좀 열렬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민당에도 뭐 어떤 분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당신을 얘기했다. 대표를 얘기했다니까 대표가 내가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게 아니다 형 무슨 소리냐 난 이런 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치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명했다. 이런 걸 해서 연찬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나는 이런 세 가지 흐름을 깨고자 던졌고 이걸 표현한 거 특정을 한 거 아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을 공격하고 이 배가 자초되면은 누가 가장 먼저 죽느냐? 수도권 의원이 윤상이 먼저 죽는다. 내가 왜 이 배를 자초시고 구멍 내느냐?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특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요? 위원님 저한테 핸드폰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시지 않나요? 저한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시죠? 이분. 그거는 예. 풍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워딩만 보면 엄청 세요. 엄청 세요, 네. 엄청 세요, 엄청 세요. 네. 이게 너무 이제 강한 말을 아니 하시다가 거기는 이제 좀 재밌게 하는 프로라. 의원님 이러다가 세 번째 무소속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일 없겠죠? 저는요. 그런 게 없겠죠? 예. 아니 저는 예. 이제 공천은 쟁취하는 거라고. 쟁취. 공천은 쟁취하고 공천은 국민 유권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쟁취. 미추홀의 아이돌. 그래서 미추홀 좀비라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인천 보십시오. 13개 중에 예. 미래통합당 딱 하나 건졌습니다. 오직 윤상현. 아, 제가 무소속 하나 갖고 미래통합당 하나. 나머지 11개 전부입니다. 이 무소속이 한번 나가면요. 예. 이게 또 딴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옆지역에도. 이게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어? 저는 이게 우리 당을 위한 충정을 얘기하는 거다. 네. 난 당 지도부를 보강해 주려고 오히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당의 변화를 촉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목소리가 있어야 당이 살아 숨쉬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당이 아무 목소리고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는 당이 윤화일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안 이런 된다. 당이 살아 있어야 그게 생동감 있고 그래야 표를 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제어의 그거는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하고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저는 주민들에 대한 그거 끝까지 지켜가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공천보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총선 승리다. 그래서 공천에 대한 원칙은요. 저는 이렇게 총선 승리해야 박한 국가 세력 퇴출시킬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기가 없어. 이겨야 된다. 공천은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요. 제가 예. 공천할 때 첫째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 가장 예. 중요합니다. 근데 이기는 공천 알려고 사적으로 누구 챙기고 하다 보니까 공천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그 망가지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결국 지도 당이든 국정이든 지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충정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들이 불량주부님이 의원님의 문제의식 정확하시다. 파란 마음은 의원님 내년에도 미추홀에서 꼭 5선 하시기를 응원한다라는 파란 마음이면 민당 지지자네. 빨간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투표는 빨간색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제가 거기에서 저는 당 가지고 저는 예. 정치 철학이에요. 플러스 정치 아니 이제 사람 보고 정치하지 당. 안다. 뭐 출신 지역 이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휴머니스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꼭 예.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해서 저희가 또 얼마나 추가 구독자가 느느냐 관심 네. 포인트. 예. 저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 좀 카메라를 보시고 살포시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판 승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강추합니다. 예, 됐습니까? 야, 역시 그 박사야. 간결합니다. 예, 박사. 네네네네. 역시 사람이 박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판 요청 네. 공식 질문.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질문.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모든 일 최선을 다하고 아하. 또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같이 정치적 고난이 많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아하.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공천 탈락 네 매번에 또 사선. 낙선에 뭐 야. 별의별 그걸 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네. 정치를 보는 권력을 보는 남다른 이제 안목을 갖게 되고요. 시각이 생겼다. 좀 더 크게 보고 아하. 또 어떤 권력에 대한 겸손함도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 자체를 내가 새롭게 내린다. 아하.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 없는 정치가 없다고 하지만은 네. 진짜 최고의 정치,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는 인간성에 곡진하고 인간성에 호소한 정치.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 홍익 인간의 이념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가 될 수 있다. 이거를 한번 윤상현 정치 실험을 통해서 해보려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꿈. 정치의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으로 대천명. 의원님의 또 내 인생 한 줄 요약해봤습니다. 저 내년 총선에서 또 어떤 활약을 하실지 저희 네. 한판 승부 인터뷰 자주 나와주시고 야,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게 저녁 때 이게 딴 데가 있어요. 예, 전화 연결도 환영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나와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윤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 인물이 너무 좋으시고 또 예, 최고의 과찬이십니다. 지략가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네. 오늘 명징에서 좋았습니다. 명징에서 아, 예, 명징. 메시지가 명징에서 좋았습니다. 명징에서 좋았습니까? 명징 그것도 중국말인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친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네, 클리어했어요. 죄송합니다. 클리어했습니다. 예, 예. 한판 열정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보석 같은 게스트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판 승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강추합니다. 예, 됐습니까? 야, 역시 그 박사야. 간결합니다. 예,